자, 18년 9월 2학년 학평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되게 길죠? 예술하고 철학하고 좀 혼합해놔가지고 융합 지문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흐름 물어보는 문제,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전형적으로 나왔어요. 흐름 보는 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통해 가지고 흐름 파악하고 독해를 어느 정도 60, 70% 수준 이상으로 독해를 해 가면서 이 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전부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만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지문 꼬박꼬박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흐름 파악할 때 우리 어떻게 흐름 파악한다 그랬죠? 맨날 제가 시키는 거 있죠. 지문 정리. 자, 봅시다. 근대 철학 나왔어요. 특히 수학에 심취했던 근대 철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자 베르그송은 이러한 근대 철학의 흐름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미술사에서 이러한 베르그송의 철학과 유사성을 가진 사조가 인상주의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정리하면 뭐예요? 정리하면 뭐예요? 근대 철학이라는 녀석을 베르그송이 반박했는데, 이 베르그송이랑 똑같은 게 인상주의이래요. 근대 철학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베르그송을 밝히고, 베르그송과 연관된 철학이 아닌 미술 분야의 인상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맞나요? 네, 답 4번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글을 읽어가면서 2번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문제인데, 보기 문제 두 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일시정지하고 다 밀어놓고, 자, 한 문제가 더 있었을 거예요. 3번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사실 불일치 문제 푸는 것과 같이 근대 철학의 직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베르그송, 현대 철학 베르그송의 직관에 대한 차이점을,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찾아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풀면서 베르그송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됐는데, 여기에서 좀 말들이 조금 어려워요. 읽으면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려워. 그리고 보기 말도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나 지금 이거 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보기 문제고 3점짜리 문제잖아. 이 지문의 주인공은 근대 철학과 데카르트예요? 현대 철학과 베르그송과 인상주의예요? 이 지문의 주인공은 엄밀히 말하면 현대 철학자 베르그송이고, 베르그송과 연관되는 예술 사조인 인상주의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3점짜리 문제는 베르그송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어요? 그쵸? 그리고 보기를 읽어보시면 요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그송 부분을 읽어보시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일단 1번, 2번 데카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데카르트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먼저 제껴놓고 나서 베르그송의 입장 3, 4, 5번 선지에서 판단해 주는 게 맞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데카르트, 그리고 베르그송이 3개고 데카르트가 2개니까 선지가 더 많기도 하니까 베르그송 입장부터 판단을 해서 풀어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이 다음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기 문제입니다. 이 보기 문제 그림 나왔죠. 3점짜리 문제에서 우리가 판별한 게 뭐예요? 3점짜리 보기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데카르트냐 베르그송이냐 해서 문제들을 보면서 문제의 흐름이 지금 그랬잖아. 문제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문제 흐름을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1번 큰 흐름 파악하는 문제였죠. 2번 세부 내용 일치 불일치 쪽 문제였죠. 3번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와 현대 철학자 베르그송 이야기하는 문제였죠. 4번 이 지문의 주인공인 베르그송의 입장을 확인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베르그송과 인상주의가 같다. 그러면 이쪽 문제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당연히 이 지문 흐름하고 문제 순서하고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보고 읽어서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확인하면서 맞다 틀리다 판단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굳이 막 지문, 이 긴 지문이고 어려운 말들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아 씨바 지문 길다, 와 씨바 문제 길다 이러고 읽고 막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푸는 것보다는 잘 푸는 학생도 못 푸는 학생도 이런 흐름이 이게 글이잖아. 글을 쓰는 데는 원리가 있거든. 그리고 문제 역시도 그 글에서 나오고 당연히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국어에 대한 눈이라고 하죠. 보는 눈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다른 지문들도 다 이 비스무리한 틀로 보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특별한 스킬이 아니라 그냥 글이기 때문이야. 글의 원리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있나? 없습니다. 이거는 지문 해석 그리고 문제 해설 제가 하나하나 다 해주지 않을게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